만입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또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IPO를 통한 상장이고요. 이게 아닌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난번에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사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세팅을 잘못해갖고 원래 맥북에 달려있는 마이크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는 분명히 제가 쓰고 있는데 녹음은 원래 맥북의 마이크로 돼갖고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았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존이 배후에 있습니다. 아마존은 팽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대, 5대 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 공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리비안을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시죠. 리비안이라는 그런 회사고요. EV 메이커고, 이제 아마존과 포드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상장을 할 거라고 그러고요. 나스닥에. 현재까지는 순손실이 994밀리언, 사실상 1빌리언이죠. 1조 원 정도 손해가 나고 있고, 제로 레비뉴 매출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매출이 없었다. 상반기죠. 21년 상반기. 이건 당연한 겁니다. IPO 이제 막 하는 회사가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어봐요. 그리고 9월달 21년 올해죠. 올해 9월달에 리비안은 테슬라, GM, 포드를 엉덩이 때려줬다. 이 마켓에서 어떤 마켓이냐면 일렉트릭 픽업이죠. R1T라는 모델을 가지고 뺨을 때려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다른 기사에서도 헤드라인인데 Amazon's favorite electric vehicle company, 이게 리비안이죠. 리비안이 going public 한다고 하고 at a very tricky time. tricky time은 좋지 않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도 여파가 있고 반도체 수급 여전히 하는 데다가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IPO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도 리비안은 아마존이 받치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커머셜한 겁니다.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이런 B2B인 거죠. 회사에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존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일렉트리피케이션을 하고 또 오토 셀프 드라이빙 모드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먼 미래에,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러면 굉장한 인건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까지 드론에도 집중을 하고 이런 무인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IPO가 되면은 RIVN이라는 티커명을 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1조 원 정도 손해보고 있다. 그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테슬라, GM, 포드를 이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R1T라는 모델이고요. 굉장히 좋은 리뷰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사실 레베뉴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지고 이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UV 버전도 있어요. 요게 R1S입니다. 이 S가 이제 SUV 버전이라는 거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 워낙 좋아하니까 R1T라는 모델을 아마도 데뷔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UV 버전 같은 경우에도 7명 7인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죠. 미국은 그래도 땅이 넓기 때문에 차는 큰 게 장땡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차는 큰 게 장땡이에요. CEO죠. 회사 사장은 이 MIT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컴퍼니는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 이미 6,274명의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지난 6월 기준인데 지금도 더 사람들 고용을 하지 않을까, IPO 하면은. 그런 거 저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미 너무 커져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치만 IPO라는 거는 재밌죠, 항상.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클 어셈블리 플랜트, 차량 조립하는 공장이 이제 노말이라는 시티인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에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디였죠? 루시드는 애리조나였던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은 컨벤셔널하게 정통적으로 차 메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랜트는 아니에요. 위치상.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서플라이어들이 주로 뭐 미시간이라던가 뭐 일리노이 같은 곳에 많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리노이 노멀시티가 얼마나 뭐 비싼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리노이는 어느 정도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미시간과는 정통적인 GM이나 이런 큰 자동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시간, 디트로이트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플라이어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면서 플랜트 부지는 좀 싼 그런 데를 고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좀 잘 짱구를 잘 굴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존과 포드가 한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굉장하죠. 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그 물류 네트워크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도 투자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뭐 현대랑 뭐 하니, 셀프 드라이빙을 자기들이 하니, 아니면 차까지 자기가 만드니 많이, 뭐 이런 루머가 엄청 많았는데, 사실은 아마존도 이런 전기차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랍고요. 뭐 여론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존의 딜리버리 얼마나 큽니까? 요즘 UPS랑 페덱스가 이제 깨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아마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로 배송하면 아마존이 떠오를 정도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정기화되고 또 자율주행화돼서 뭐 배송 인력들을 감축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아마존 주식도 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IPO 제품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에 뭐 펀더멘탈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시대에 맞게 이렇게 분위기 좋게 타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 시국의 타이밍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국들도 불안불안하고, 그쵸. 그렇기는 하지만 뭐 코로나도 아직도 안 됐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highly dependent on 아마존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아마존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얘기하기를 아마존이 이제 초기 4년 동안 적어도 4년 동안 리비안으로 트럭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딜리버리 비클이죠. 네, 상업용 트럭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그 이후에는 뭐 거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적어도 한 10,000대 이상, 2년에 걸쳐서 10,000대 이상은 팔아줄 거다라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0대 이상을 못 사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10,000대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 초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자동차 같이 좀 단가가 큰 애들은 10,000대라도 팔아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누구나 아는 그런 빅 컴퍼니 아마존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리비안의 이 일렉트릭 비클은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500, 700, 900 큐빅 피트. 이 피트는 발 하나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300mm 정도 되고요. 큐빅 미터니까 어렵네. 계산이 안 돼서 어쨌든 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 개 500, 700 큐빅 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이제 런치를 할 거고요. 혹은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내년 초나 내년 중순, 여름에 나오겠네요. 그래도 뭐 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라저원 이게 900
큐빅피트짜리인데 900 큐빅피트는 아직까지는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 뭐 그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like 테슬라와 같이 리비아는 non-unionized automaker이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리비아는 테슬라를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네가 이런 딜러십들을 이렇게 통하지 않고 직접 커스터머랑 얘기를 해갖고 사고 팔고 뭐 사고 팔진 않겠지, 팔고 그리고 이 서비스나 리페어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차징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인베스트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굉장히 테슬라가 했던 방법이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파일링했던 이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6개의 서비스 센터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그리고 뉴욕주에 걸쳐 갖고 있고요. 그리고 11개의 모바일 서비스 비클이 이제 있어서 얘네가 이제 뭐 구매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간단한 그런 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개의 추가적인 서비스 센터도 지금 현재 설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리비안의 횡보이고요. 리비안은 또 아웃도어 스포츠나 리크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징 스테이션을 너무 도시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떨어진 그리고 오프로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뭐 산골짜기에도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워낙 또 리크레이션 아웃도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트럭을 찾아요. 워낙 물건도 많이 실어야 되고 뭐 어쩔 때는 뭐 바이크를 실는다거나 MTB 바이크를 실는다거나 뭐 가구를 옮긴다거나 뭐 보트를 실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픽업 트럭은 굉장히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좀 틈새를 잘 공략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차징 스테이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기사가 굉장히 뭐 IPO 요즘에 너무 핫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편파적으로 적응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길게 봐야겠죠. 지금 뭐 장세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전기차 주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는 라이다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난 잃어버린 2년 저희 투자 역사상 잃어버린 2년을 지금 버티고 있고요.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존버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카누라는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고이브라고 그런 티커망을 가지는 카누인데 얘도 약간 아웃도어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EV 스타트업 컴퍼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리비안이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흔들립니다. 이걸로 좀 갈아타야 할지 일단은 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투자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